얘는 일단 첫 번째 2차식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3차식에서 배우고, 세 번째는 n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2차식이다 라는 친구,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겠죠. 자, 그럼 2차식을 fx는 이라고 쓴 다음에,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찾아줘야 되는 건, 이때의 두 근이 x는 알파와 베타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줘야 돼요. 자, 다시 뭐라고?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동치, 즉 같은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노란색 식이 되어버리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제목은 뭐죠? 근과 주어진 식의 개수와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식을 전개를 합니다. 자, 노란색 식을 전개하시는데 A에, 자, 가로를 중괄을 열어드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의 베타 중괄호 닫고는 0이라고 쓸 거야.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 보시게 되면 심하게 어떠한 냄새가 나는데, 야, 너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즉 합하고 곱이 보여. 그러면 당연히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야,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저걸 갖고 변형했던 애들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었었죠. 걔네들하고 연관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연관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뭘 봐야 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이 흰색 식을 똑같이 a라고 묶어서 갖고 옵니다. 자, a라고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위에 식하고 아래 식하고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 식과 흰색 식의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제곱, x제곱 동일하죠. 여기 x 1차항에 있는 친구가 두 근의 합인데 그 두 근의 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야? 두 근의 합이다 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알파 베타가 누구야? a분의 c입니다 라고 해서 알파 베타의 곱이 a분의 c라는, 즉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개수와의 관계식에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3차식을 갖고 와볼게. 자, 두 번째. 자, 3차식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지는데 그때의 식은 fx가 ax의 세제곱, 자,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라고 쓰고, 이때의 세 실근이, 자, 세 근이 x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게요. 이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이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고 감마를 대입해도 0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 인수정리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수정리 생각하시게 되면 얘는 동일한 식을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노란색 식을 전개합니다. A 중괄호 열고 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전개하는 건 곱셈 공식에서 암기가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x의 세제곱이죠. 자,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 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는데 얘들아, 왜 마이너스가 붙을까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요 괄호에서 x만 3개 했다는 게 여기죠. 그치? 괄호 하나에 알파 따고 나머지 두 개에서 x 딴 게 이제 2차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땄을 때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누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여기에서 어차피 결과를 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는 누가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이라고 배웠잖아 지금. 그쵸? 잠깐만. 그럼 여기는 세 근의 합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4차식을 들고 온다면 4차식은 이 자리가 뭐가 되겠어? 네 근의 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5차식은 5개 근의 합이요. 근데 5개 근의 합이요 라고 쓴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형태식을 미리 좀 정리를 해봤어. A에 가로 열고 X의 세제곱 더하기 잠깐만 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A분의 B X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요 자리에 있는 친구와 요 친구가 같은 친구잖아 지금. 그러면 2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근들의 모든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지. 여기도 뭐가 돼?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야. 4차식이든 5차식이든 100차식이든 모든 근의 합은 누가 담당해? 마이너스 A분의 B가 담당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전개해 볼게요. 자, 1차항이 나옵니다. 1차항은 어떻게 돼? 이 괄호에서는 x 하나, 나머지에서는 뭐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씩을 갖고 오게 된다면 이 자리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친구도 더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a분의 c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비교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요 친구가 누가 되는 거야? 이 친구와 같은 내용이 되는데 여기 와봐봐. 여기서 이제 잘 리딩을 해줘야 돼. 2차식 입장에서는 근이 두 개니까 여기서는 근의 합,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서 딱 단절을 시키면 안 돼요. 자, 잘 기억해요. 야, 그렇게 앉지 마. 턱 손 떼. 자, 여기서는 근 두 개가 있었을 때 하나씩의 모든 합이고 여기는 뭐야? 근 두 개의 곱들의 모든 합이야. 근 두 개의 곱은 알파벳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나버리지. 근데 일로 와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이죠. 여기서는 몇 개씩이야? 알파, 베타, 감마에서 몇 개씩 뽑아서 더했어? 2개씩 뽑아서 더했지. 3차는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전개하면 누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생각해봐봐. 얘네들의 이름은 뭐가 돼요? 세 근 중 두 개 근의 곱의 합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돼? 세 근 중 세 개의 곱의 합을 얘기하고 싶은데 세 개에서 세 개의 곱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굴 담당해? 얘는 이거 플러스가 아니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죠. 얘가 플러스 A분의 D를 담당합니다. 2차보다 항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A분의 D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겠죠. 부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고 있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3차식은 동일한 모양으로 어떻게 나오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뭐야? 근 3개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더해주세요야.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야. 얘는 뭐가 돼? 근 3개 중에서 2개씩 선택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말이겠지.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근 3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누가 담당하겠어? 마이너스 A분의 D가 담당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하나만 더 해볼까? 4차식 가자. A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입니다. 4개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합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4개의 근 중에서 1개씩만 뽑아가지고 다 더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 나오겠어? 4개의 근에서 몇 개를 뽑아? 2개 뽑아야 되겠지. 다 더해주세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4개의 근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야.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4개의 근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세요. 저거죠. 그럼 여기는 한 달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라면 얘는 뭐가 나오겠니? a분의 c가 나오겠죠. 얘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 a분의 2. 만약에 5차식 갔어요. 5차식 갑시다. 이제 뭐 늘어나겠어? 마이너스 a분의 f 하나 늘어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안 쓴 애들이 뭐야? 선생님 실근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뭐 이렇게 뽑겠지. 걔네들끼리 다 곱해서 더해주세요야. 여기서 몇 개야? 3개, 여기서 4개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저 뽑는다라는 얘기는 뒤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에서 배워요.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을 가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n차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n차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n차식인데 얘는 3차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에 대한 이름은 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희태야, 필기 안 할 거야 혹시? 노트 어딨니? 오늘 노트. 밖에 나가서 빨리 받아. 자, n차식입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를 그릴 텐데 이 n차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할게요. 자, a의 n이라는 개수를 하나 주고 x의 n차 더하기 a의 n-1이라는 개수를 주고 x의 n-1차 a의 n-2라는 걸 주고 x의 n-2차라고 점점점 가다 보게 되면 a1의 x의 1차 그 다음에 a의 제로가 상수라고 해서 이거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선 근이 몇 개예요? 여기서 근이 몇 개야? n개요. n개지. 그럼 그 n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근을 x는 x1, x2, x3, xn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지금 그 근에 관한 식을 같은 식을 내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어? an 곱하기 x-x1 x-x2 x-x3 점점점 x-xn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위에 흰색 식과 아래 노란색 식은 같은 식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지금 몇 개 있어? 근이 n개 있지. 그럼 내가 저걸 현실적으로 전개해 라고 하면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의 규칙성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그러면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얘들아 봐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n개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n개를 다 봐야 되나? 아니, 이것만 봐. 자, x1 더하기 x2를 지나 x3를 가서 점점점 더하기 xn으로 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뭐가 나오겠니? 라고 얘기하면 요것분의 이거야. 맞지? 마이너스 붙여서 요것분의 이걸 거야. 그러면 얘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 a의 n분의 a의 n-1이라고 쓰면 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뭘 쓸 거야? 두 번째는 뭘 쓸 거야? 이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 그리고 걔네들 다 곱한 다음에 결과를 더해주세요를 쓸 거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니네가 그거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현실적으로 그걸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네들은 모든 근의 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라인부터는 얘기를 해 못해? 못해. 선생님 아까 2차, 3차, 4차는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거야 2차는 2개였고 3차는 근거계수관계 3개였고 4차는 4개 5차 해봤자 5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10개, 20개가 되면 그 20개의 근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합을 써주세요를 현실로 쓸 수 있냐고. 못 쓴단 말이야.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가짓수가 몇 개 나와요? 45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니네가 그거를 45개를 중복도 안 하고 빠뜨리는 거 없이 다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근거계수관계에서 그런 걸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잘 안 물어본다고. 니네한테 어디까지만 물어봐? 첫 번째 n차식의 근거계수관계에서는 첫 번째 모든 근의 합.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못 물어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몇 개인지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근거계수관계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 n개까지 있다고 그랬지. 잠깐만. 그럼 맨 마지막에 모든 근의 곱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그냥 n개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근의 곱이라고 했을 때는 a의 n분의 a의 누구 쓰면 돼요? 제로 쓰면 되겠지. 그런데 이 부호는 어떻게 하면 돼요? 2차식의 항이 몇 개였어? 항이 3개였지. 그때는 누구 나왔어? 플러스 나왔지. 3차식은 항이 4개였죠. 그때는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지. 그러면 항이 짝수개와 홀수개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했을 때 근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2개, 짝수개예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가 된다고. 근의 개수가 홀수개, 3개라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에 대해서 3차 이상의 복잡한 n차식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근거계수관계는 딱 2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아마 센에서 문제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x-1 곱하기 x-2 곱하기 x-10까지의 곱이 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몇 차식이라는 거죠? 10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차식에서 얘를 전개한 친구가 x의 10제곱이 일단은 무조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뭐 해야 돼요? 부호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0개의 근 하나씩 뽑아서 다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돼? 50. x1부터 x1이라 1부터 2를 지나 10까지의 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근의 합은 뭐가 나와? 55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얘가 몇 개 나온다고요? 45개. 그 여기는 내가 x의 8제곱에게서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구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누구를 물어봐? 여기까지 물어본다.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맨 마지막에 부호 뭐가 될까? 짝수개잖아.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곱하기 2 곱하기 어디까지의 곱이야? 10까지의 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모든 근의 곱, 얘는 뭐야? 모든 근의 합.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난 이걸 꼭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하고 싶어요? 자,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친구는 45개가 되고 그 45개 뭐냐면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45개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구하세요 라는 게 심한 문제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열이라는 파트에서 시그마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다라는 파트를 배우시게 되면 요거를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차수가 커? 근각의 적용기를 몇 개 물어본다고?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썼죠? AN분의 AN-1과 AN분의 A0. 부호는 근의 개수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차식이다라는 방정식을 드렸을 때 두 근을 알아라는 상황을 줄 거야. 자, 그럼 두 근을 알아. 자, 그럼 두 근을 아는데 그 두 근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자, 어차피 식은 fx라고 이름을 짓고 x-알파에 x-베타요 0이요 라고 쓰면 어차피 우리가 인수 정리를 아니까 식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에다 알파 대입해봐. 결과가 뭐야? 0이야. 베타 대입해봐. 결과가 뭐야? 0이지.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 때 이 최고차항을 잊지 말고 적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최고차항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두 분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다? 이거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해. 그러면 어차피 너 두 분을 아는 상황이니까 너 문제가 어디로 발현되겠어? 너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걸 구하는 거. 두 분을 아니까 노란색인 A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자, 두 근을 주는데 만약에 내가 그 두 근을 뭐 1이요, 3이요 라고 주게 되면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있냐면 1-2루트3 그 다음에 1 플러스 2루트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구하는데 2차항의 개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니네는 방금 왼쪽에서 배웠으니까 선생님 fx는요? 나 배워서 a를 일단 쓰고 a를 쓰고 갈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x 마이너스라고 쓰겠지. 그럼 이제 한 근을 누굴 써줘? 1-2루트3을 쓰고 x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한 근을 1 플러스 누굴 쓰겠어? 2루트3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개하세요 라고 할 거야. 전개해봐. 전개하려면 좀 귀찮죠. 전개하려면 좀 귀찮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곱셈 공식에서 뭘 배웠냐면 곱셈 공식에서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모든 근의 합이지. 여기에 들어간 친구가 누구야? 모든 근의 곱이란 말이야. 2차식 입장에서.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한 근을 알파로 보고 알파를 1-2루트3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타를 1 플러스 2루트3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만드는 2차 방정식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그러면 흰색 식과 노란색 식이 같은 식이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A에 중괄호 열고 자 X의 제곱 갑니다. 마이너스 가죠.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 1차항의 개수가 들어가겠지.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예요? 2.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에서 여기는 누굴 쓰겠어요? 곱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곱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이거 뭐 나와? 마이너스 11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1에서 중괄호를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어차피 문제 풀 때는 이 흰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편하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들아 선생님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 근을 가지고 2차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죠? 라고 얘기하면 다른 정보가 하나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정보 뭐? 예를 들어서 F1을 넣었더니 F1이 4가 되더라 라는 정보가 있으면 1을 넣어봐 1을 넣어봐 1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0 누가 나오게요? 2가 나오겠지. 근데 4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아 그러면 A값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건 쉽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겠네요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요거를 딱 이게 보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지. 보자마자 만들 수 있지. 근데 살짝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까 그걸 아는데 똑같은 거야. 자 이번에 얘를 갖고 만들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네요. 알파 베타가 2네요 라는 걸 끌고 와. 자 끌고 왔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친구는 x-알파분의 1과 x-베타분의 1인데 야 이거 가지고 이거 완성하는 건 어렵지. 그렇잖아.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전개 좀 하고 싶은 거야. 전개 좀 하고 싶은 거야. 전개하면 알잖아요. 우리 그 정도.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뭐가 들어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걔가 신기하게도 뭐야? 통분했더니 합곱이 또 나와버려.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거 뭐 나오는 거야? 곱 나오죠. 그럼 합이 누구예요? 3. 곱이 누구예요? 2라고 얘기했을 때 완성시키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은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내가 완성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가 되냐면 요 모양을 굉장히 뭐 할 수 있게 문제마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결론은 합곱으로 바꿔서 보겠다라는 거긴 한데 자 복소수 입장에서 a 플러스 bi가 하나의 복소수라면 이 켤레 복소수가 누구였죠?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가 뭐였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i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복소수와 거의 90% 이상 같은 친구가 무리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무리수를 가는데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 켤레는 누가 나올까? A 마이너스 B 루트 M. 그쵸.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자, 위에 a, b가 얘는 뭐라고 나와줘야 돼요? 실수라고 꼭 나와주셔야 돼요. 실수라고. 자, 그 다음 밑에 a, b는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밑에 a, b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루트 m은 콕 집어서 무리수입니다 라고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기본적으로 자 주의하세요. 이 범위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야. 범위가 없으면 니네가 범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에 있어서 범위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범위를 잡는 건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우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2학년 때 배울 치환이에요. 1학년 때의 치환은 범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2학년 때는 치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하자면 이렇게 구간, 즉 뭐 니네 실수예요, 유리수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범위가 이 다음 단락에서 다음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주어진 범위가. 범위, 수학은 언제나 범위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시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거 뭐 어째요? 켤레가 그건데 근해 공식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켤레가 이거겠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해 공식은 어디서 만들어낸 거야? 근해 공식은 어디서 만들어낸 거야?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만들어냈지.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은 야,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뭐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겠어? 2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야. 다른 한 근은 뭐야? 2 마이너스. 그치,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왜?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다른 하나는 누가 나오겠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거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뭐가 되겠죠? 루트 3이 대략 1.7이잖아요. 여기 2에서 1.7을 더하고 2에서 루트 3을 뺀 거잖아. 그러면 얘는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2 플러스 루트 3이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루트 3이 1.7한 2점이라고 생각하면 2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야. 한 근이 얘야. 한 근이 얘인데 자 생각해봐봐. 다른 한 근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한 친구는 다른 한 근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재미난 얘기 해볼까? 한 근 2 플러스 루트 3이 2차 함수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한 근이 뭐라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한 근이 뭐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100% 돼요? 안 돼요? 100%라는 건 없지. 그렇잖아. 그러면 잠깐만, 노란색이 언제 되니?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 다른 한 근이 혈내근이 언제 100%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100%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 100%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한 근을 0을 주고 한 근에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고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뭐야?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뭐야? 0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2차식을 내가 만들어 볼게. 최고차의 계수는 1이다라고 잡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에 아이고 이거 좀 귀찮죠? 그럼 뭘로 갈까요? 두 분의 합곱으로 갑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x 두 분의 곱은 0이잖아요. 이게 0으로 갔어. 얘는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한 근이 0이지. 이 빨간색 식을 썼지. 자, 그럼 내가 여기 노란색 식에 대해서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를 만들어 볼게. 자, 간다. 합곱을 써서 갈 거예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죠. 합이니까. 곱은 뭐가 돼요? 2 빼기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1이지. 더하기 1은 0이야.
자, 노란색하고 빨간색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어? 노란색하고 빨간색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어? 둘의 차이가 뭘까? 자, 다시 봐. 자, 제대로 봐. 자, 보세요. 지금 내가 한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잡았을 때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혈례근이죠. 혈례근 맞죠? 근데 재미나게도 이 친구의 합과 곱은 뭐가 나와? 야, 나 무리수야. 혈례근을 근으로 갖고 싶어. 그래서 식을 만들어봤더니 항의 개수. 항의 개수들이 다 무슨 수가 나왔어? 실수. 유리수겠죠. 그치? 유리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 와보세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다른 한근이 혈례근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개수는 누가 나와? 무리수가 나오지. 아,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자, 무리수 근이 자, 2차 방정식이 무리수 근을 갖고 플러스 그놈의 켤레근을 갖고 싶으면 2차 방정식에 개수가 뭐가 나와줘야 돼요? 유리수라고 나와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이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 근 하나만 줬을 때 나머지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켤레근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 개수였을 때 무리수 근의 켤레근 이 두 개를 다 근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못 가져요. 자, 그럼 이걸 확장시켜서 자, 그러면 복소수와 그 켤레근을 두 근으로 갖고 싶어. 그럼 개수가 뭐가 돼줘야 될까? 자, 잘 생각해봐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한근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다른 한근이 0인지 1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한근은 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1 마이너스 i가 되고 싶지. 근데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개수의 조건이 개수가 아니지. 무리수근에 되고 싶어요. 무리수근이 혈례근 두 근이 되고 싶어요. 그럼 개수가 유리수였잖아. 복소수 즉 허수죠. 허수. 이걸 허수라고 얘기할게. 복소수보다 허수가 더 많을 테니까. 허수와 그 혈례근이 두 근이 되고 싶어. 그러면 2차 방정식에 개수가 뭐가 돼줘야 되겠어요? 뭐가 돼줘야 되겠? 무리수 근의 켤레를 갖고 싶어. 개수가 뭐가 돼줘야 된다고? 유리수. 허수와 그 켤레근을 갖고 싶어. 개수가 뭐가 돼줘야 돼? 실수가 돼줘야 돼. 실수. 모르겠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한 허근을 1 플러스 i로 가자. 1 플러스 i로 가자. 그러면 다른 한근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1 마이너스 i인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내가 다른 한근을 1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만든 2차 방정식의 최고차의 개수를 이번에 a라고 써버리게 된다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이라고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 플러스 i는 0이라고 쓰겠죠. 얘는 혈례근을 갖는 애고 얘는 그냥 다른 한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 둘의 극명한 차이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허근의 혈례근을 다른 한근으로 갖고 싶어요? 개수가 누가 나왔어? 실수가 나왔죠. A는 당연히 실수니까. 허근의 혈례근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나와? 개수가 당연히 실수가 안 나오죠. 허수 나오잖아요.
A가 실수인 건 조건인가요? 조건을 줘야 되겠죠. A가 실수가 아니란 말이 나오면 더 이제 뭐예요? 난리가 나겠죠. A는 실수. A가 만약에 실수란 얘기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자, 다시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개수가 유리수래. 개수가 유리수래. 자,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다른 한근은 누구야? 빼박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개수가 유리수인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2차 방정식에 한근이 1 플러스 i야. 근데 개수가 실수래. 그러면 다른 한근이 누가 나와? 다른 한근이 누가 나와? 1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혈내근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혈내근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개수가 누구니? 라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 개수가 유리수다, 실수다 라는 게 얘기가 나와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알파와 베타를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알파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또 베타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자, 두 개의 실근,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인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딱 세 가지의 상황. 두 개의 실근이 모두 양일 때, 모두 음일 때, 서로 다를 때. 누가 플러스예요, 누가 마이너스예요는 몰라. 아시겠어? 그냥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누구 갖고 문제를 푸냐면 자,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쵸? 얘들아, 아까에 비해서 잠이 다 깬 것 같은데 우리 한 10시 반까지 할까요? 괜찮지 않겠니? 엄마들이 좋아할 건데. 저는 안 돼. 너 솔직하게 얘기해. 물건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는 거야? 저 사람. 아, 사람?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예요. 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야? 양수요. 양수지.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와? 양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밖에 안 나와? 양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걔가 양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근각에서 간까지 끌어온다면 말이죠. 자,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c가 나오겠고 걔도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선생님,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양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모두 있어. 중근으로 양수가 있는 거야. 자, 니네들 중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자, 내가 2차 방정식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렸어요. 자, 여기 알파 베타고 여기에 좌표평면 0을 줬어. 알파 베타 둘 다 양수 맞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베타에다가 중근을 줬어. 근 몇 개니? 두 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야. 중근이랑 하나요가 아니고 근이 베타요, 베타요에서 두 개야. 근데 중복되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지금 뭐가 나왔지?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일 수도 있겠고 모두 양수일 수, 중근도 양수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판별식도 얘기가 나와줘야 돼.
판별식이 뭐 돼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고 뭐예요? 중근도 되니까 범위가 뭐가 돼줘야 돼? 0 이상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거의 메인은 부등식이에요, 솔직히. 방정식이 아니고 메인은 부등식이에요. 왜냐면 봐봐. 두 개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 이상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메인은 연립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부호니까 2차 방정식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둘이 모두 음수야. 두 근에 하면 뭐 나와? 음수. 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나와, 얘들아. 모르면 꼭 기억해둬야 된다. 자, 두 근의 곱은 뭐 나오니? 양수. 판별식은요. 둘 다 음수있던가 서로 다른 음수던가 중근 음수니까 판별식에 얘도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 0 이상. 양수가 아니고 0 이상. 꼭 기억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합은 알아요? 모르지. 곱은 알아요? 알죠.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보시는데, 야, 부호가 서로 달라라고 얘기했지? 부호가 서로 달라라고 얘기했지? 그럼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뭐 당연히 두 개죠. 근데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잖아요. 중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얘기하는데 판별식이 원래 누구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자, 여기 봐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스몰 a와 스몰 c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죠. a분의 c가 음수라면 ac의 곱이 무슨 수야? 음수요. 음수지. 이거 이해되죠?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도 음수야. 그럼 여기 a분의 c가 음수니까 음인데 앞에 뭐 있어? 음수. 또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4ac는. 양수. 근데 b제곱은 뭐야? 양수. 0 이상이지. b제곱은 0 이상인데 얘는 뭐예요? 양수죠. 어차피 더해봤자 결과가 뭐야? 양수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데 그건 곧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고 그건 얘를 반드시 뭘로 만들어? 양수라고 만드는 거지. 그럼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중복되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실근의 부호일 때는 이 세 가지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곱이, 판별식이. 합, 곱, 판별식 얘는 곱만 본다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바닥에다가 뭐 카드, 트럼프 카드나 아니면 화투패를 쫙 던졌어.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야, 3을 찾아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그걸 찾으려고 뒤집어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다른 상황에서 쫙 던져놓고 야, 다 니네 거야. 그러면 뭐 니네가 그거를 뭐 하겠어? 일일이 다 볼 거야? 아니지. 다 우리 거니까 뭐 그냥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럴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근찾자는 내가 화투장을 던져서 3의 카드를 찾아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맞는 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방정식에서 2차로 풀어주세요 라는 게 메인인 거고 함수는 야 찾을 필요 없어. 다 돼. 다. 그럼 뭐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갖고 오는데 그러면 목적이 없어? 아니야. 파악하자인데 이 파악하자는 뭐냐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관조하자 아니면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함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줘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1학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실 수 있죠. 2학년 때 나오는 3차 이런 거는 못 그리시니까 그때 뭘 배우시는 거야? 그때 미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데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도 말씀 잠깐 드렸었죠. 그럼 니네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이라는 도구 없이도 식만 보고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과 함수의 가장 첫 번째 큰 차이는 누구다? 함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정식은 특정 상황에서만 얘기하자는 거야. 어떤 특정 상황이냐면 x축과 만날 때. 방정식의 근차자는 특정 상황인데 그 특정 상황, 그 특정은 뭐가 된다고요? x축과 만날 때라고 얘기할게요. x축과 만날 때. 얘는 그냥 다 돼요. 1 넣으면 누구 나와요? 2 넣으면 누구 나와요? 3 넣으면 누구 나와요? 다 돼. 이차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2차 방정식 파트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부터 한 얘기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시리즈 1부터 8탄까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면 1탄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까먹을 때도 있잖아. 그럼 뭐해?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지. 근데 씨발 수학을 왜 안 봐? 기억이 안 나면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보기 하셔야 돼요. AX의 제곱 그릴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이 AX의 제곱은 볼 게 좀 늘어나죠.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봐줘야 되겠지. A가 0은 안 나와. 자, 그러면 여기 A가 됐을 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림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A가 음이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니네들은 뭐 하고 싶어? 이제 BX, C, BX도 더하고 싶고 C도 더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Y는 AX의 제곱에서 BX를 더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도대체 BX는 그래프에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A가 양수인 AX의 제곱을 이렇게 그렸다고 얘기할게요. 얘를 Y는 A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요 꼭지점 있는 부분을 딱 잡아. 뭐 굳이 꼭지점 아니더라도 어떤 점이라도 잡고 얘네들을 이제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프가. 상상할 수 있지? 따라오는데 내가 여기다 탁 왔어. 여기다 탁 왔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동을 시킨 거겠죠. 우리 중학교 때 이동 배웠습니다. 맞죠? 이동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럼 이동을 배워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박스를 잡고 이거를 M이라고 그러고 엄마 이거를 N이라고 얘기를 해요. 녹화되겠지 참. 자, 그러면 M과 N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되겠어? 빨간색 그래프의 식이 뭐가 되겠어?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요. 그쵸. 영상 보니까 네 목소리 되게 잘 들어가 있더라. 좋아, 태규야.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 자, 그러면 얘들아 노란색 식은 평행이동 전인데 빨간색 식은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죠. 그럼 얘를 전개를 내가 좀 해볼게. 전개를 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MA의 X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M제곱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봤을 때 요 마이너스 2MA와 요 AM제곱 더하기 N이 뭐가 돼? 얘가 누구예요? 얘가 1차항의 개수죠. 얘가 누구야? 상수항의 개수지.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갖고 있는 정보와 상수항의 개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꼭지점을 원점으로 갖는 친구를 어떻게 조금 평행이동을 시켜보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되는 2차 함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얘와 얘가 갖고 있는 정보 이거 내가 밝혀드렸지. 이게 갖고 있는 정보는 뭐야? 축. 얘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야? Y절편. 근데 이걸 알아보려면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